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니까 뭘 못할 말이 있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 때문에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 서로 죽도록 미워하고 평생 등을 돌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72세 박수진 씨는 무심코 뱉은 단 한마디 말 때문에 아들 부부와 손주들을 몇 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했던 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던진 말들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말로 가족들과 멀어진 분들을 위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진 씨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진 씨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홀로 두 아들을 키우셨죠. 큰아들 민호 씨가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낳아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부부가 이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거였습니다. 박수진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매주 보던 손주들을 이제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렇게 늙어서 얼마나 더 살겠니? 손주들 얼굴이나 실컷 보고 눈 감고 싶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하니? 너희들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 마음도 좀 헤아려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들 가족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한번 인사하러 오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수진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진 씨가 한 말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너희들 편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아들 부부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가 이기적이다.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다. 효심이 없다. 이런 메시지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특히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그렇게 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부모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다른 집 자식들은 안 그런데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바로 감정적 협박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이래서야 어떻게 살겠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죄책감의 감옥에 가둡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41세 이정민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라고 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혀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엄마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정민 씨의 말에서 느껴지는 건 분노와 답답함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감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비교와 비난입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안 그런데,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데, 너희 형은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시나요? 63세 최명자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명자 씨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은주 씨는 결혼 후에도 자주 친정에 들렀습니다. 둘째 딸 은미 씨는 직장 때문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은미 씨가 친정에 왔을 때 최명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미야, 너는 언니를 좀 본받아라. 언니는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 너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성가신 표정이야. 그 순간 은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저를 언니와 비교하세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언니가 그렇게 좋으시면 언니하고만 지내세요. 그날 이후 은미 씨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최명자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아시나요? 특히 가족 간의 비교는 더욱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비교가 형제자매 간의 관계까지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은미 씨는 언니에 대한 원망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언니 때문에 내가 항상 못난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과거 들먹이기입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그때 내가 안 도와줬으면 너 어떻게 됐을 줄 알아? 이런 말들이 왜 독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8세 권미숙 씨는 딸 혜진 씨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혜진 씨가 결혼을 하면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권미숙 씨는 섭섭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빠가 사업 실패했을 때도 엄마가 온갖 일 다 해가면서 너 대학까지 보냈잖아. 그런데 이제 시집 식구가 더 중요하다고? 참 배은망덕하다. 혜진 씨는 그 말을 듣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엄마, 저도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갚으려면 제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요? 결혼한 제가 독립적인 선택을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권미숙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현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가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과거의 고생담을 꺼내신 적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오히려 역효과만 납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태어난 게 죄인가? 엄마가 나를 키운 건 내가 부탁한 게 아닌데 은혜를 갚으라고 낳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부모에 대한 사랑마저 의무감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과도한 간섭과 통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애를 키우면 안 돼.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엄마 말이 틀린 적이 언제 있었니?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려고 해? 이런 말들이 얼마나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65세 김순희 씨는 아들 지훈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봐주겠다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서영 씨가 젖병을 수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서영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줄게. 손주가 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가 우는데 왜 바로 안 달래?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가 할게. 심지어 며느리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주는 것까지 간섭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내 때는 그냥 밥 말아서 줬어. 책에서 본 거 말고 경험 있는 사람 말 좀 들어. 매일 이런 말을 들은 며느리 서영 씨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면 제가 아이 엄마인지 헷갈려요. 제 방식으로 키우고 싶은데 항상 제지당하니까 숨이 막혀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왜 제 방법은 인정해주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며느리는 남편에게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저는 아이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저도 제 아이를 제 방식으로 키우고 싶어요. 아들 지훈 씨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영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엄마 경험도 소중하지만 요즘 육아법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서영이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김순희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3명의 아이를 다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뭘 모른다는 거야?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예민해.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결국 아들 가족은 따로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한 일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았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김순희 씨의 의도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손주를 잘 키우고 싶었고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과도한 간섭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내가 무능하다. 내 판단력을 믿지 않는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더욱 예민한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아직 가족 관계에서 완전히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적받고 간섭받으면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5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인격적 모독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역시 너답다. 내가 원래 그런 애지 뭐. 부모 속 썩이는 데는 천재구나.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들입니다. 특히 너는 원래 그래라는 식의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69세 이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자 씨에게는 막내 아들 현우 씨가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어릴 때부터 형들에 비해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늘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현우는 머리가 나쁘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형들만큼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너는 그런 게 안 돼. 현우 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소극적이었고 연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35세가 되어서야 겨우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결혼을 하다니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며느리가 현우를 어떻게 보고 결혼했을까? 현우야, 며느리한테 잘해. 너 같은 사람 받아준 게 어디야. 현우 씨는 결혼 후에도 계속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부인 앞에서도 자신 있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가 머리가 나쁘니까 아이가 걱정이야. 현우는 아이 교육에 관여하지 마. 엄마가 다 할게. 결국 현우 씨는 40대가 되어서야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평생 저를 못난이 취급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언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저도 제 아이의 아빠로서 인정받고 싶어요. 이영자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아들의 자존감을 얼마나 짓밟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들의 날개를 꺾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한 번 뱉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평생 메아리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너는 안 돼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은 사람은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감을 잃고 도전하지 않게 되고 결국 진짜로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나 평가가 실제로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올바른 소통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너는 왜 그래? 가 아니라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공격받는다는 느낌 대신에 소통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입니다. 6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조건부 사랑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사랑해 줄게. 착한 아이가 되어야 사랑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굴면 엄마 딸이 아니야. 내가 엄마 말 들을 때만 예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67세 박정숙 씨는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남들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 수연 씨에게도 항상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집 딸은 다른 집 아이들과 달라야 해.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얌전해야 진짜 딸이지. 내가 말썽 부리면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착하게 굴 때만 우리 딸이야. 수연 씨는 어릴 때부터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실수하면 엄마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엄마가 싫어하실까봐 망설였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엄마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결혼할 때도 항상 엄마가 원하는 방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아이가 생겼을 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연 씨는 아이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착하게 굴어야 엄마가 사랑해줘. 말 안 들으면 엄마가 화내. 그러다가 어느 날 5살 딸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착하지 않으면 엄마가 나 안 사랑해? 나 실수하면 엄마가 나 버려? 그 순간 수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딸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내가 평생 엄마의 조건부 사랑 때문에 고생했는데 내 딸도 똑같이 만들고 있구나. 수연 씨는 그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착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박정숙 씨에게는 여전히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연이가 아이를 너무 자유롭게 키우는 것 같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좀 더 엄하게 키워야 해. 내가 너무 관대하면 아이가 응석바지로 자라. 수연 씨는 마침내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평생 엄마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았어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정말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는 제 아이만큼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어요. 박정숙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건을 달았구나. 그 조건들이 딸의 자유로운 성장을 막았구나. 여러분, 조건부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도 느끼지 못합니다. 7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강요입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지금 안 하면 평생 못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지. 이런 말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71세 최영희 씨는 딸 미영 씨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영아, 세상 사람들 믿으면 안 돼. 특히 시댁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 내가 너무 착하게 굴면 이용당하기만 해. 돈 관리도 꼼꼼히 해야 하고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도 따로 모아둬. 미영 씨는 결혼 후에도 항상 의심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남편조차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영 씨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늘 경계하고 늘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언젠가는 변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우리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건데 왜 항상 불안해하세요? 미영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걱정과 불안이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걱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자녀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해. 이런 메시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주저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런 말들을 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관계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진심 어린 사과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구나. 엄마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어. 미안해.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싶어.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정말 미안해.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 무엇보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하고 싶을 때도 내 생각인데 듣고 싶어?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비교하고 싶을 때도 그 말을 삼키고 대신 내 방식도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해보세요. 78세 김옥분 씨는 이런 변화를 실천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며느리에게 늘 잔소리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하는 방식이 참 좋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정말 많이 공부하는구나. 내가 모르는 것도 많으니까 내가 가르쳐줘. 처음에는 며느리가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육아 상담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8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체면과 세간의 시선을 앞세우는 말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러지 마.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이웃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마.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질식시키는지 아시나요? 74세 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순자 씨는 평생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태준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준아, 너는 반드시 대기업에 들어가야 해. 우리 동네에서 대학을 나와서 작은 회사 다니면 창피해. 이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야지. 남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 태준 씨는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요리사가 뭐야? 그게 사람이 할 일이야? 대학까지 나와서 주방에서 일한다고? 친척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웃 아줌마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태준 씨는 결국 어머니의 뜻에 따라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꿈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5년 후 태준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태준아, 내가 그만두면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이제 이웃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라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어쩌니? 태준 씨는 그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태준 씨는 작은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힘들어도 견딜 만했습니다. 3년 후 태준 씨의 레스토랑은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요리책도 출간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순자 씨는 아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체면 때문에 아들의 꿈을 막았구나. 남들 시선만 신경 쓰느라 아들의 행복은 생각하지 못했구나. 지금 정순자 씨는 아들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 보니까 아들이 맞았어요. 여러분, 체면이나 세간의 시선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바로 가족의 행복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우선순위를 착각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를 원하지, 행복한 자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평생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9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희생을 강요하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누군가는 양보해야 하는 거야. 내 욕심을 줄이면 모든 게 해결돼. 이런 말들은 특정한 가족 구성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합니다. 66세 한미경 씨 집안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다퉜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집이 넓고 경제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는 집이 좁고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한미경 씨는 둘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돼. 형님네는 바쁘시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써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미덕이야. 둘째 며느리 수진 씨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갓난아기가 있었고 집은 좁았고 남편 수입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한다니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돌이라는 말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참을게요. 어떻게든 해보겠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진 씨는 스트레스로 산후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아기 돌보기도 벅찬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니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남편과도 매일 싸웠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친정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형님네는 모른 척하고 저만 희생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친정어머니가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위야,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진이 건강도 챙겨야 하지 않겠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제서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고 둘째 부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미경 씨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둘째 며느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했구나. 공평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가족 내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공평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며느리니까, 내가 막내니까, 내가 딸이니까, 이런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이런 권위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75세 최인순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만 사랑했구나.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뀌어보자. 최인순 씨는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너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구나. 엄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실수를 했어. 앞으로는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어. 너희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어. 처음에는 자녀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먼저 어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의 상처는 더 깊고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의 사랑도 더 깊고 강력합니다.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가족은 언제든지 용서해 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내가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미안해.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싶어. 내가 행복한 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해. 이 한마디가 여러분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에는 상처를 주는 힘도 있지만 치유하는 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유하는 말, 사랑을 전하는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잘 지켜나가려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욱 따뜻한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가족 간의 지혜와 따뜻한 소통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